그리고 내가 보낸 그 PDF 받았어? 네, 거기에 보면 이제 펀더멘털이라고 내가 보낸 거 있지? 네, 예, 거기 챕터 1을 먼저 할 거야. 네,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겠지만 나는 아무리 그 복잡한 문장도 다시 여기 설명되어 있는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해결하거든. 네, 그러니까 쉽다고 무시하지 말고 대개 네, 학생들이 쉬운 거는 무시하고 어려운 건 막 풀어달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기초가 안 쌓인 상태라서 안 쌓인 상태에서 그 건물을 높이 올려봤자 소용없듯이 소용없어. 그래서 오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간단하지만 그 머릿속에 집어넣고 좀 암기도 좀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돼. 네, 예, 여기 문장 익숙요소부터 해볼게. 워드가 단어라는 뜻이지. 네. 프레이즈는 구라는 뜻이고 클로저는 절이고 센텐스는 문장이라고 보통 우리가 옮기는데 구하고 절의 차이점 알고 있나? 음, 아니, 그거 잘 생각 안 하고 모르겠어. 봐요. 네, 또 절하고 문장도 사람들이 정확히 구별을 못해. 근데 어쨌든 워드보다는 프레이즈가 크고 프레이즈보다는 클로즈가 크고 클로즈보다는 센텐스가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 단어인데 단어는 문장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야. 그리고 영어에서는 띄어쓰기 한 말 하나하나가 곧 단어야. 그래서 읽어봅시다. 간단한 문장인데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을까? 7개? 7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언어가 한국어잖아. 네, 그 영어를 배운다는 건 곧 한국어의 차이점 같은 거를 배워 나간다는 거거든. 네, 그래서 위의 문장을 해석한 다음에 한국어 문장 모두 몇 개의 단어를 이루는가? 힌트가 있지? 한국에서는 모든 단어 다 띄어쓰기 하지 않는다. 나는 네. 도서관에서 어제 메리를 만났다. 이거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을까? 8? 잠깐만.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나하고 눈이 별개의 단어거든. 네, 그러니까 눈은 조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하고 눈이 근데 우리말에서 조사는 앞에 있는 명사에 붙였어요. 나하고 눈이 각각 하나씩이고 도서관하고 에서 어제 메리하고를 만났다 해서 총 8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품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모든 단어는 품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품사도 항상 함께 기억해야 돼. 품사 기억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 특히 중학생들 이런 애들 보면 품사에 대한 개념 없이 단어만 추가로 외우거든. 그렇게 음, 하면 그 개념적 사고가 형성이 안 돼서 문장 분석하는데 에러가 생기니까 분석을 못하면 영어 못해. 그래서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 미치들 단어의 where의 의미와 품사가 무엇인가? A번에 이거는 품사가 뭘까요? 잠깐, 품사, 잠깐만요. 네, 명사니 뭐 부사니 하는 거 있잖아. 음, 일단 우리말로 한번 옮겨봐 그럼. 나는 영어를 매우 잘 말할 수 없다. where의 품사 뭐로 기억해? 형사? 아니에요. 이 where이 뭘 꾸며주는데? 말하다는 거 꾸며주거든? 예, 동사 꾸며주는 품사는 부사야. 음, 그래서 이거는 부사다. 의미는 자리란 뜻이지. 두 번째 해석해볼까? I hope to get well soon. 음, 나는 곧 잘 될 거라고 바란다?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단은 이 well이 여기서는 형용사야. 형용사일 때는 뜻이 뭐냐면은 헬스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곧 건강해지기를. 건강해지기를. 음, 동사가 다섯 가지 형식이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지? 네. 어, 동사가 5형식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무조건 그건 이형식 동사라고 부르고 그때는 becom이 뜻이 돼버리는 거야. 나는 곧 건강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정도 의미지. 이 well이 형용사라는 거 개념이 없으면 이 문장은 우리 말로 정확하게 옮길 수가 없어. 시번 해볼까?
이때 where는 품사 뭐 같아? 명사 같은데. 명사지. where이 명사일 네. 때는 우물이란 뜻이야. 아, 우물에 있는, 우물의 우물, 물은 우물, 깨끗하다. 신선하다 뭐 이런 얘기겠지. D번 해볼까요? get there? where.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잘 가길 원한다? 그런 거? 그렇듯이요. 이 get이 여기서 대어가 부사거든. 네. where도 부사야. 거기에 잘.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 get이에서 이len식 동사거든. get이 이len식 동사 할 때는 도착하다는 뜻이야. 거기에 잘 도착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야. B번하고 비교를 해봐. 문장이 굉장히 비슷하지? 네. 유사하게 생겼는데 의미가 완전히 틀려요. 이게 품사에 대한 지식, 또 동사가 매전시 동사냐 이런 지식이 있어야 정확하게 의문을 옮길 수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2번. 음, 얘는 품사 뭐가 쳐요? 뭐처럼 보이나? 이것도 부사? 부사 아니에요. 어? 여기서는 동사예요. where이 명사일 때 붙이라고 그랬어? 부사할 땐 잘, 약간, 명사일 네. 때. 명사할 땐 우물. 그래서 이게 동사일 때는 명사에서 나온 거야. 우물에서 뭔가 솟아오르다 이런 식으로. 음, 해석하면 어떻게 돼? 나는 강한 강한 emotion? 감정이 강한 감정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오는 걸 것을 느낀다? 느꼈다. 이런 느꼈다. 과거형이니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문을 든 이유는 이 웰이 모양은 똑같은데 품사가 달라질 때마다 뜻이 달라지거든. 네. 그래서 품사와 뜻을 연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 안에서 그게 어떤 품사로 쓰이는지 그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것도. 근데 그 판단은 문법의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미국 사람들이 그냥 이거 보면 뭐 문법 동화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그냥 의미가 해석이 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훈련을 거쳐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정확한 해석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품사의 종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품사를 구별될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5개의 문장을 든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품사가 몇 개 있냐, 영어에 품사 몇 개 있다고 배웠어? 여기 6개요? 아니야. 아마 학교에서나 네. 학원에서 8품사라고 배웠을 거야. 음, 근데 나는 6품사로도 충분하다고 보거든. 네. 그래서 여기 명사, 형용사, 뭐 동사, 부사, 전치사적 부사고, 이 품사에다가 이 두 가지를 더 덧붙여서 8품사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잠깐만요. 대명사죠. 대명사라는 게 있고, 한글은 안 되네, 이거. 대명사가 있고, 감탄사라는 게 있어. 네. 대명사, 감탄사를 더해서 8품사론이 일반적이긴 한데, 나는 6개의 품사도 충분하다고 보거든. 왜냐면 대명사는 뭐의 일종일까요? 명사. 명사의 일종이고, 또 감탄사는 두 부류를 나뉘어요. 감탄 부사하고 감탄 형용사. 감탄 부사와 감탄 형용사는 결과적으로 뭐야, 그럼? 부사와 형용사의 형사. 일종이에요. 네. 예.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의문사는 왜 안 넣나? 감탄사를 넣으면서 의문사도 안 넣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품사를 구별하는데 학자마다 뭐 8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25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문법책이 되게 8품사인데 6개 품사로도 충분하다고 난 봐요. 명사부터 봅시다. 명사는 문장 안에서 3가지 역할을 해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A번 봅시다. A번 읽으면서 한번 우리말 옮겨봅시다. 1번. The doctor will arrive soon. 이때는 닥터가 명사긴 한데요. 역할이 틀려요. 네.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무슨 역할 할까요? 주어요. 주어 역할 하죠. 두 번째 거는 무슨 역할에? 목적어. 목적어 역할 하죠. 세 번째 거는
이것도 목적어인가? 아니에요. 보호예요. 보호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가장 생소한데요. 잘 보세요. 이 동사 뒤에 온 건 똑같잖아. 네. 닥터가. 근데 이거 구별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이 아, 있어요. 동사 뒤에 명사가 주어하고 동격 관계이면은 보호예요. 동격 관계가 아니면 목적어예요. 자, she loved 닥터 할 때 그녀는 한 의사를 사랑했다. 닥터하고 she 같아 틀려? 틀려요. 틀리면은 목적어예요. she became a doctor 할 때는 닥터하고 she 같아 틀려? 같아. 같으면 보호다 이런 얘기. 이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역할 뭐 한다고? 주어, 주어, 목적어, 목적어, 보어. 고역할 한다는 얘기. 아무리 복잡한 것도 난 여기도 돌아서 다시 분석하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걸 실제 복잡 문장에 적용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형용사는 adjective라고 부르는데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명사를 서술해주죠. 그래서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A번 명사의 앞 또는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용법을 뭐라고 하냐? 수식용법이라고 그래요. 수식용법. 동사 뒤에 와가지고 마치 명사를 서술해서 동사처럼 우리말로 느껴지는 거. 이즈 프리리 할 때 이 프리리가 형용사 서술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형용사 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수식용법하고 서술용법. 예. 그 다음에 참 그 형용사 외울 때 네. 프리티 외울 때 예쁜이라고 외우나 예쁘다라고 외우나? 보통 예쁜이라고 예쁜이라고 외우죠. 외우지. 예쁘다라고 외워버리면 동사 외울 때도 다자 붙이니까 네.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형용사 외울 때는 뭐뭐한 이렇게 수식용법으로 외워주는 게 좋아요. 동사가 있죠.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동사의 종류가 중요하죠. 목적어를 필요한 동사를 뭐라고 하죠? 타동사. 타동사라고 합니다. 메리를 우리말에서 목적에는 을르리란 말을 주로 집어넣죠. 메리를 네. 만났다고 할 때 메시라는 만나다는 동사는 목적어 을르리란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타동사라 부르고요. intransitive verb 이거는 자동사라고 하는데요. 트랜지티브가 타동이 뭐 이런 뜻이 있거든. 네. 이는 접두어인데 낫의 의미가 있잖아요. 네. 타동이 아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own lives in New York 할 때는 live란 동사는 을르리란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동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네. 부사가 꾸며주는 품사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잘 나와 있네요. 형용사나 동사나 부사를 꾸며줘요. 형용사 꾸며주는 품사는 뭐라고요? 명사죠.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또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줘요. 이거 해석해 볼까요? The children run fast. fast가 뭘 꾸며줘요? 빠르게 달린다. run을 동사를. 꾸며주지. 그래서 네, 동사를 동사. 꾸며주는 거예요. 동사 꾸며준 네. 부사야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여기가 뭘 꾸며주죠? 형용사. important라는 형용사 꾸며주고 이 important는 person이라는 명사 명사. 꾸며주는 거니까. 이 네. 부사는 그래서 형용사도 꾸며준다. 마지막으로 그 기차는 매우 빨리 달린다. 베리는 뭘 꾸며줘? 부사. fast 꾸며주고 fast는 뭘 꾸며줘요? run 런. 꾸며주죠. 그래서 부사가 꾸며주는 품사는 세 가지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동사나 형용사 부사. 애드버브 할 때 이 버브란 말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많이 꾸며주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뭘 가장 많이 꾸며주겠어요? 동사. 네, 동사를 가장 많이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에도 버브를 붙여서 동사 뭐 원래 애들은 뭐뭐를 향해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동사를 향해 수식한다는 의미에서 부사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전치사라는 게 있는데요. 프리포지션. 이 참고로 그 네. 품사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있죠? 네. 이거 외워주셔야 돼. 왜냐하면은 단어 그 사전 같은 거 보면은 형용사 할 때 형용사 이렇게 우리말로 쓰여 있지 않고
네. ADJ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품사에 관한 이 영어 단어도 물론 전문 용어긴 하지만 외워주시는 게 좋대요. 단어 찾을 때. 프리가 이게 앞이란 뜻이 있고요. 포지션의 위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위치한다 이런 얘기죠. 그쵸. 전자가 앞전자고 치자가 분치자인지 알아? 치환하다? 그러니까 뭐지? 위치하다 뭐 모르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네. 아, 우리말로 둘치자 보통 이렇게 많이 한자로 외우는데 그러니까 앞에 위치한다고 해서 전치사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말과 굳이 비교하자면 한국어의 조사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학교로 갔다라고 할 때 이 to가 전치사고요. 우리말에 해당하는 게 로인데 전치사 우리말에 조사가 이렇게 수천 개 수백 개 있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몇 개 안 돼요. 근데 대단히 빈번하게 등장하죠. 전치사라는 이 품사 한 50여 개밖에 안 되는데요. 많이 아주 자주 쓰이지 않는 것까지 합쳐도 한 50개밖에 안 돼요. 또 하울링이 되네? 하울링이 될 리가 없는데. 지금 이어폰 꼈는데. 나도 이어폰 꼈는데. 왜요? 왜 하울링이 되지? 이상하네. 제 쪽에서는 하울링 안 되거든요. 그래? 일단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한국어에서는 명사의 뒤에 놓이죠. 조사가. 반면에 영어에서는 명사의 앞에 놓입니다. 그 다음에 한편 영어의 전치사를 한국어로 옮겨놓고 보면 부사에 가까운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한번 해석해볼까요? 배는 항해한다. 거친 태풍을 뚫고. 네, 뚫고 이런 얘기죠. 우리말에서 뚫고는 뚫다가 타동사죠. 네. 거기에다가 뭐 오라는 부사와 어미를 붙여서 우리말로는 이제 부사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컨정션, 이 정션이 이게 조인트라는 뜻이거든요. 교차한다, 뭐 네. 연결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영어의 접선은 이 클로즈를 이끌어 주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절이라고 하죠. 절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요. 접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등위 접속사. 대등하게 연결해준다고 그랬지? 예. She's a doctor and she's a nurse.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end가 대등하게 연결해주겠죠. 또 하나는 종속 접속사예요. 종속절을 이끄는데 접속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내가 네. 피곤해서 went to bed. went to bed가 무슨 뜻일까요? 침대로 갔다. 잠이 들었다. 네, 잠이 들었다는 얘기. 근데 중요한 건 bed 앞에 관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추상명사예요. 침대가 제공하는 기능이 뭐야? 잠이지 잠. 예. 그래서 관사가 없으면 잠자리로 갔다 이런 얘기고 앞에 관사가 있잖아. 왼쪽에서 배자면은 침대로 그냥 간 거예요. 침대로 갔는데 물론 자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뭐 잠시 그냥 침대 위에 가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집어 올라고 갈 수도 있고 더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 틀려지죠. 여기서 일단은 이 because I was tired가 뭘 꾸며줄까요? 가다? 동사. 네, 동사를 꾸며줘요. 근데 이게 절이거든요. 절은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어쨌든 종소접사는 이 종소절을 이끌고요. 그러니까 이 because가 I was tired라는 종소절을 이끌고 주절의 동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그 다음에 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앞에 설명한 육분사를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주어부, 수어부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주어부, 수어부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일단 구화절의 비교를 할 때 공통점은 뭐냐면은 구화절 두 개 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해요. 차이점 뭘까? 구 안에는 주어부, 수어부의 구조가 없고 반면에 절에서는 주어부, 수어부의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예를 통해 봅시다. 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는데 이 명사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 역할한다는 것이 그냥 명사하고 틀려요. 아까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세 가지? 음, 주어, 주어, 목적어, 목적어, 보어. 역할 하죠. 그럼 네. A번에 이거 뭔 뜻이죠? 음, 걷는 것은? 산책하는 것은 테이킹, 산책하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는 얘기지. 네, 테이크워크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중에서 무슨 역할 할까요? 주어요. 주어 역할 합니다. 동사 앞에 넣으면 되게 주어죠. 반면에 테니스 이즈 굿 엑사이즈. 테니스는 주어 역할을 하는데 단어가 하나로 이어졌죠. 네, 그래서 이걸 명사라고 부르는 거고 위에 세 개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 구라고 하는 거지. 두 번째 B번 나는 산책하기를 좋아한다. 이 테이크워크는 무슨 역할이에요? 목적. 목적어 역할을 하죠. 반면에 밑에 거 뭐 동물을 좋아한다. 이건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단어 하나예요. 이거를 명사라고 부르고 테이크워크는 세 개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 구라고 부른다는 거죠. 10번 해볼까요? 내 취미는 우편을 모으는 거다. 우표를 모으는 거다. 컬렉팅 스탬프스는 이게 주어 목적어 보호죠? 무슨 역할을 할까요? 보어요. 왜 보호죠? 동사를 꾸몄, 아닌데 아까 목적어와 보호 구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걸로. 물론 그걸로도 할 수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여기 있네. 동사 뒤에 명사가 주어가 동격 관계는 네. 뭐라고요? 보호. 동격이면 보어. 네. 동격이 아니면 아, 잠깐만요. 목적. 예. 목소리 예,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은평 목소리도 들려요? 들려요? 은평 목소리는 안 아, 들리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껐다가 다시 제가 연결을 해야 두 개 다 연결되더라고요. 어, 껐다가 다시 연결할게요. 네. 목소리 들리나요? 네. 예, 들리네요. 예. 아, 지금 좀 진행했고요, 수업을. 예, 예, 못 들은 부분은 네, 녹화된 거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예, 예. 확인해 주세요. 네, 네,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명사가 우리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어 역할이나 목적어 역할은 잘 사람도 구별하는데 이 보호인지 목적어인지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시 러브더 닥터 할 때는 뭐 물론 을이라는 말도 붙여서 해석이 되면은 아 이건 목적어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영어에서 목적어 자리에 놓여 있는 게 다 항상 을을 붙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뭔 뜻이죠? 그는 문에 접근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예, 영어에서 명사거든요. 근데 예, 이게 목적어라고 불러요. 을을 붙이진 않거든요, 이때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공식을 알아주시면 편해요. 이 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하고 같은지 다른지만 판단해 주면 돼요. 다르면 목적어고 같으면 보호다 이런 얘기예요. PC 비케메 닥터 할 때는 닥터하고 C가 같은 사람이죠. 이걸 동격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좀 내려갈게요. 여기서도 여기요.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나의 취미는 표를 모으는 것이다. 이것도 수학에서 같은지 다른지 따지는 것처럼 다시 환원해가지고 구공식으로 따져줘야 돼요. 즉 합의하고 컬센 스탬프가 같아요. 그래서 보호예요. 근데 단어가 두 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명사라고 부르지 않고 명사 구라고 부른다고요. 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면 그게 구예요.
예. 지금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예. 그리고 또 절이라는 게 있는데 구와 절 똑같아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데 차이점은 절에는 주어부 수어부의 구조가 그 안에 있고요. 구에는 주어부 수어부 구조가 없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고요. 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는 영법이 두 가지 있다고 했죠. 뭐뭐 있다고 그랬죠? 명사 수식. 네, 수식하거나 서술해 주는 거죠. 즉 명사로 수식하거나 명사를 서술해 주는 역할을 해요. A번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difficult to study animals living in the water. 예. 우리말로 옮기면 동물이 물에서 살아가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어렵다. 예. 여기 it가요. 대명사죠? 예. 투야를 가리켜요. 예. 그래서 이거 가짜 주어라 해서 가주어라 부르고 투야 진주어라 불러요. 근데 이 뒷부분이 약간 이상해요. 동물이 사는 걸 연구하다 그게 아니고요. 물에 사는 동물을 연구하는 거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명사를 수식하는. 네, 명사를 수식하는 거로. 예. 몇 개의 단어입니까? 4개죠? 예. 2개 이상의 수식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형용사라 부르지 않고 형용사 형용사 구라고 부른다. 절. 예, 형용사 구. 예. 예. 구라는 개념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반면에 밑에 거는 작은 동물을 연구하는 건 어렵다. 이때 스몰은 단어 하나죠. 이걸 형용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영어에서는 단어 하나가 꾸며질 때는 앞에서 꾸며주고 단어가 여러 개 뭉쳐서 구로 꾸며도 항상 뒤에서 꾸며지죠. 예. 네, 그런 차점이 있고요. 그 다음 B번은 나는 읽을 책이 없다. to read가 북을 꾸며주고 있는데 역시 2개 이상의 단어예요. 형용사 구예요. 반면에 밑에 거는 값비싼 책을 갖고 있지 않다. 비싼 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게 역시 북이라는 거 꾸며줘서 형용사인데 그냥 단어 하나이기 때문에 형용사라고 부르죠. 그 다음 C번 해볼까요? 문평이가 한번 해석해볼까?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의 문제다. 이거 뭐지? 예, 이거는 약간 뒤에 설명이 들어가야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돌아와서 다시 설명할게요. 예, 어쨌든 이것도 형용사예요. 네, 부사구 볼게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부사 역할을 합니다. 즉 부사가 꾸며주는 품사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뭐뭐 있다고 그랬죠? 동사 꾸며주고 형용사하고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죠. 네. 예. A번 읽고 해석해볼까요? Is running with rapidity. 그는 빠르게 달리고 있다. 네, 그렇죠. 이게 단어가 2개이기 때문에 부사 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러닝을 꾸며주고 있죠. 예. 다음에 rapidly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르게라는 뜻이죠. 예. 동사를 꾸며줘서 부사인데 밑에 건 부사라고 부르고 위에 거는 2개의 단어가 모여서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 구라고 한다. B번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이게 투부정사가 뭘 꾸며주죠? study라는 동사를 꾸며주죠. 예.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라고 하는 거죠. 예, 투부정사도 구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사 구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어제는 열심히 공부했다. 어제는 스터디 꾸며주고 있는데 단어 하나이기 때문에 부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동사구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의 단어가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하죠. A번 해석해볼까요? 그녀는 그녀를 돌볼 것이다. 예, 돌볼 것이다라는 얘기. take care of. 3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사 구조 그래서. 반면에 그는 그녀를 방문할 거다. 동사 하나라서 그냥 동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B번 해볼까, 은평이가? 나는 나의 아파트를 디파처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어파트먼트가 아파트지. 디파처는 출발이란 뜻이야. 나의 출발을 미룰 것이다. 예. 내일 눈이 오면. 이것도 역시 프로프는 연기하다는 뜻인데요. 2개의 단어가 모여있기 때문에 동사 구라고 부르죠. 반면에 포스트본도 연기하다는 뜻인데요. 이건 단어 하나, 뜻은 똑같은데 단어 하나이기 때문에 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전치사구예요. 예. 이거를 또는 전명구라고도 부르거든요. 전치사 뒤에 명사 붙어가지고 하나의 구를 형성하는데 정식 명칭은 전치사구인데요.
학생들한테 좀 저는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전면구라는 비공식적인 용어를 이용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비공식적인 전면구란 말을 계속 이용할게요. 네. 전치사 다음에 명사의 형태로 이루어진 구예요. 비유를 한번 들었는데요. 이게 수학식이 무슨 뜻일까요? 물인가요? 예, 수소 분자 두 개하고 수소 분자인가요? 수소 원자 두 개인가요? 원자 수소 분자인가? 분자 수소 분자 두 개하고 산소 그 분자 하나 붙어서 물 분자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수소나 산소에다가 불 갖다 대면 팡 터지거나 뭐 불이 붙잖아요. 네. 하지만 그 붙고 난 물에다가 불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죠. 그렇죠. 성질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치사하고 명사도 붙어버리면 성질이 완전히 변한다. 그걸 좀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해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면구는 절 안에서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은평이가 해볼까 이거? 군인은 그녀를 쐈다. 거리에 있는. 거리에 있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또 다른 해석이요? 예,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면 전면구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 거리에서 그녀를 쐈다. 거리에서 쐈다도 돼요. 거를 수식. 예, 거를 수식할 수도 있고 쏘다를 수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리에서 소녀를 쐈다고 하면은 누가 거리에 있는 겁니까? 군인이 거리. 그러니까 물론 이 해석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요. 의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거리에 거리가 있고 거리에 그 총등 군인하고 소녀가 둘 다 거리에 있었다면 어떤 해석을 써도 네. 상관없어요. 예.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군인은 거리에 있는데 소녀가 예. 방 안에 있는 거죠. 집안에. 예. 그래서 이 군인이 조준 사격을 해가지고 소녀를 맞췄어요. 그럼 어떤 해석만 가능합니까? 소녀가 군인이 거리에서 방 안에 있는 소녀를 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거리에서라는 해석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반면에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군인은 소녀가 이렇게 거리에 있고요. 군인이 건물 안에서 숨어서 저격용으로 소녀를 겨냥에 싼 거야. 그럴 때는 예. 어떤 해석만 가능할까요? 거리 위에 있는 예. 소녀를 쐈다. 그것만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어에 어떤 전치사하고 어떤 명사가 붙어도 항상 이 두 가지 해석은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네. 전치사의 종류 가리지 않아요. 명사의 종류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형용사구로 해석될 경우에는 명사에 뭘 꾸며준다고요? 거를 꾸며줄 수 있어요. 부사구로 해석될 경우에는 동사인 샷을 구식하게 되는데요. 이 두 해석 중에 어느 것이 옳은 해석인지는 오로지 문맥에 의해서만 결정돼요. 주변 글을 더 읽어봐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게 영어의 좀 약점이긴 하죠. 왜냐하면은 구별이 안 돼, 형태만으로. 그래서 실제 이제 훈련을 위해서 간단한 예를 몇 개 들어봤거든요. 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해석해 보실까요? 그는 검으로 왕을 죽였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검을 지닌. 네, 검을 지닌 왕을 죽였다도 돼요. 네. 물론 그런 경우는 좀 드물겠죠. 드물긴 하지만 가능은 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문장을 보면 누구나 다 검으로 이 왕을 죽였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 문맥을 좀 보니까 왕이 검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시라는 사람은 그 활로 왕을 겨눠서 죽였어. 그런 상황이 있으면 검을 지닌 왕을 죽였다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 밑에 거 A번부터 해봅시다. A번 해석해볼까요? 언덕에 있는 집은 내 삼촌 것이다. 예, 언더힐이 전면구죠. 무슨 역할 할까요? 하우스를 꾸며주는. 그러니까 형용사의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예. B번
은평이 번갈아 가면서 하죠. 네. 삼촌의 집은 음, 언덕에 있다. 예, 이건 형용사 역할일까요? 부사 역할일까요? 부사. 부사죠. 왜냐하면 is라는 네. 동사를 꾸며주거든요.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라고 그랬죠. 네. 10번, 검은 눈의 소녀는 그의 여동생. 예, 이제 with black eyes가 거를 꾸며주고 있죠. 네.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D번이요.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예, 무슨 역할? 형용사. 예, man이란 명사 꾸며주고 있으니까요. 2번이요. 그 책은 쓸모가 없다. 예, 이거는 형용사 역할일까요? 부사 역할일까요? 부사구였나? 부사구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네. 더북 잠깐만요. 이거하고 같아요. 유스풀 품사 뭐죠? 유스풀 형용사. 형용사죠? 예. 그래서 오브하고 유즈가 붙어가지고 유스풀이라는 형용사가로 바뀌어요. 예. 그리고 이 형용사의 무슨 형법이죠? 이건 유스풀이? 형용사. 용법이요? 예. 형용사법 두 가지 뭐뭐 있다고 그랬죠?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수식하고 서술형법이 있죠. 그리고 이거 명사, 수식하고 서술. 서술. 예. 그래서 she's pretty 할 때, is pretty 할 때 그거를 예쁜이라고 하지 않고 예쁘 다 이렇게 동사처럼 해석해 주잖아요. 그걸 서술형법이라고 하거든요. 서술용법.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북을 서술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오브하고 유즈가 붙어서 뭐가 됐다고요? 유스풀이 됐다는 형용사. 얘기예요. 예. 근데 부정어로 왜 노를 썼어요? 노의 품사는 뭘까요, 그럼? 노의 품사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죠? 예. 노의 품사, 부사인가요? 부사요?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유즈 꾸며주거든요. 유즈가 품사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명사죠? 명사. 네. 명사 꾸며주는 건 그러면 뭐예요? 형용사겠네요. 그래서 형용사예요. 네.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정어이기 때문에 노가 붙었고요. 하지만 방금 not useful 할 때는 not을 냈죠? not은 동사를 부정해, 형용사라든가 부사를 부정해주고요. 노라는 건 명사를 부정해주는 거다. 그래서 아까 설명 잠깐 안 하고 갔던 거 다시 들어가 볼게요. of great importance 있죠? 예. 이것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사만 is very important 이렇게. 그러니까 of하고 importance가 붙어서 뭐가 됐다고요? 형용사 important로 변한 거예요. 네. 근데 great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가 왔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가 important로 바꿨으니까 뭐로 꾸며줘야 되겠어요? 부사로 꾸며줘서 very가 되는 거예요. 예. 형용사 서술형법이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또 with with 전치사잖아요. 예. 에피터 명사이고 이건 분역하고 있어요. 러닝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전명구가 분역하고 있는 거예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부사. 예, 동사 꾸며주는 부사예요. 명사로 꾸며주는 게 형용사형법이에요. 그 다음에 해볼까요? F1. 여우는 새를 봤다. 나무에 있는. 예, 그런 F도 가능하고 또 어떤 F도 가능할까요? 여우는 나무에서 새를 봤다. 그렇죠.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거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우가 나무에서 새를 봤다라고 하면 여우가 나무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우가 일반적으로 나무에 올라갈 수 있나요? 없죠. 보통은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올려놓는 상황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온더트리는 역시 온이 전치사하고 더트리가 명사라서 문법적으로는 버드를 꾸며줄 수도 있고 for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과의 지식으로 뭐는 불가능하죠? 요 해석은 불가능하다고 자동으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 전명구가 항상 두 가지 가능성을 항상 나뉘면은 사람들이 헷갈려서 못 쓰겠죠. 네. 가능성이 항상 50%딱 나눠지면은 아마 별도의 문법 장치를 도입했을 거예요. 하지만 대개는
세상사의 지식으로 판단이 되고 또 문맥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같은 형태를 가지고서 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써먹고 이러는 거죠. 예. 그 다음 거 해볼까요? 새는 나무에 있는 여우를 봤다. 예. 또, 가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새가 나무에서 네, 여우를 그렇죠. 이거 소를 꾸며줄 수도 있고 박수를 꾸며줄 수도 있는데 네. 아까 얘기했듯이 네. 나무에는 없으니까 요 해석은 자동으로 배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거요? 새는 나무에서 뱀을 봤다. 예, 나무에 있는 뱀을 봤다. 두 개 다 되죠 이것도. 그러니까 F만 집어넣은 거는 두 가지 다 가능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배제가 됐잖아요. 어느 한쪽 예. 해석만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우가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뱀은 나무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있는 뱀을 본 건지 나무에서 새가 본 건지 이건 몰라요. 앞뒤 글을 더 읽어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과 문요. 절은 아까 말했듯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구하고 같아요. 프레이즈. 하지만 주어부 플러스 수어부의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구하고 달라요. 그 절은 주어부 플러스 수어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어부와 수어부가 뭐냐 알아야 되겠죠. 모든 절은 주어부와 수어부 두 부는 아니에요. 근데 주어부 또는 줄여서 주부라고 하는데요. 주어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수어부 또는 술부라고 하는데 동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문장 해석할 때 주부, 술부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요령은 동사를 찾으면 돼요. 동사를 제외한 앞부분이 주어부고 동사를 포함한 뒷부분이 다 수어부예요. 자, 여기에 A번에 ABC 있는데요. 세로선을 그라면 주부, 술 사이 세로선 그라면 어디에 그어야 될까요? 플라이 네, 앞에. 버즈하고 플라이 이 앞에 이게 주부고 이게 술부예요. 가장 간단한 문장이에요. 절이 형태죠. 두 번째 거 해석해 볼까요? 영선님이 한번 해보세요. 방에 있는 소녀들이 메릴리가 뭐죠? 노래를 부른다는 예, 메릴리. 메리 크리스마스 뭐 즐거운 뭐 크리스마스 이런 뜻이잖아요.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 부르고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도 주부, 술부 사이에 세로선을 그라면은 싱이 싱 동사니까 여기에 딱 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가 주부고 수어부예요. 근데 어떤 학생 이거 해석하라고 하면 어떤 학생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 소녀들이 방 안에서 노래를 즐겁게 부르고 있다. 이 해석은 왜 틀릴까요? 지금 메릴리가 싱을 수식하는 걸로. 그건 똑같죠.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소녀들이 방 안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사처럼 처리하는 거죠. 인더룸을. 싱을 꾸며주는. 근데 그런 해석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전명군대 이것도 인이 전치사고 더룸이 명사잖아요. 예. 이 전명구가 주어부에 있습니까? 수어부에 있습니까? 주어부에. 예, 주어부에 있으면은 주어만 꾸며줘요. 물론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주어부에 있으면 또 수어부에 꾸며주게 할 수는 있어요. 여기다 콤마를 딱딱 찍어주면 되거든요. 네, 콤마를 찍어주면은 가능은 해요. 콤마 안 찍어주면 거의 99% 앞에 있는 명사만 꾸며주는 거예요. 예. 네, 또 위치가 중요하죠. 만약에 방 안에서가 싱을 꾸며주려면 어디 위치해야 되겠어요? 동사 뒤에 위치하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세 번째 이거는 동사가 스터디니까 그 앞이 되겠죠. 주어부, 수어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센텐스가 대해 설명할게요. 문장의 종류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단문인데요. 심플 센텐스, 글자 그대로 가장 단순한 문장이에요. 즉 하나의 절로만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여기서 주어부, 수어부 나누라고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웬트 앞에다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네. 주어부, 수어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절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의 문장을 이루기 때문에 단문이에요. 반면에 중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중문은 절과 절을 등위접사로 연결한 형태예요. 두 개 이상의 절이 등위접합사에 의해서 대작에 연결된 문장입니다. 요거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그는 의사이고 음. 그녀는 선생입니다. 예. 이거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두 개의 문장이 아님- 결합된 점. 아닙니다. 이 센텐스하고 절의 를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함정 질문을 한 건데요. 네, 영어에서 문장은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나는 데까지가 문장이에요. 마침표로. 예, 물론 마침표로 끝날 수도 있고,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물음표로 끝날 수 있고요. 예, 감탄문 같은 경우는 그 느낌표로 끝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가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 절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있죠. 히저 닥터하고 쉬저 티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문장 이 n 앞에서요. 잠깐 들어볼게요. n 앞에서 절이 센텐스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같다라고 한 이유는 아시겠어요? 네. 네, 그냥 단문일 때는 클로즈하고 센텐스 같아요. 하지만 중문이거나 복문일 때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대장하게 등이접수 엔드보드와 이 엔드보드와도 꼭 외워주세요. 네, 예, 이걸 대장에 연결하면 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복문이에요. 컴플렉스가 무슨 뜻이죠? 복잡한 문장 가장 복잡해요. 세 가지 중에. 절이 내부에 다시 절이 있는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을 복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외부의 절을 주절이라고 합니다. 내부에 있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종속절이 외부의 더 큰 절, 즉 주절 안에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맡아요. 그때 맡게 되는 품사에 따라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명사절부터 볼게요. 하나의 절이 바깥의 절 또는 뭐 상위의 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더 큰 절, 주절 안에서 명사가 맡는 역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맡아요. 뭐뭐 있다고 그랬죠? 명사가 맡는 역할 세 가지. 주어, 목적어, 보어. 네, 이 세 가지 역할입니다. 그리고 명사절 앞에는 명사절 이끄는 접사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해석해보죠. 한편히 가봅시다. 이것은 명백하다. 네. 그가 도둑입니다. 네, 옆에 도둑이라는 이 뜻은 뭘 가르칠까요? 그 사실. 대리어를 가르치죠. 가주어, 진주어죠. 근데 이 보니까 동사가 있네요. he가 주어고 is가 수러브예요. 절이죠. 근데 이 대순 품사 뭘까요? 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접속사. 접사 다음에 항상 이렇게 절이 와요. 대리어가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분역하고 있죠? 명사 역할. 아니,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주어. 네,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명사인데 이게 절이 형태이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죠. 그 다음 거 she knew that she was rich. 그녀가 부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 이때도 was가 동사고요. was rich가 수러브죠. she가 주어고 그래서 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대성품사 뭘까요? 절을 읽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죠.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분역할 걸 하고 있죠? 네,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세 번째 거 해볼까요? 네, 더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그는 네. 그녀를 몰랐다? CF 아래. 예, 그거 아래 더 퀘스천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은 퀘스천은 질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문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차를 살 수 있는지 아닌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이 캔바이아가 수러브거든요. 위가 주어보고요. 여기가 절이에요. 예. 외도는 품사 뭘까요 그럼? 절을 이끌고 있으니까 접속사예요.
예. 근데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보호인가요? 보호죠. 왜 보호예요? 동격이. 동격이니까. 덕혜수천하고 동격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시 표시를 해보면요. 주절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종소절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큰 절 안에 작은 절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소절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그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보호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명사절 또는 보호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용, 예, 제가 보어라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어하고 예. 동격이 예, 동격이면 무조건 보호예요.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목적어절이잖아요. 예. 왜 목적어절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을을 붙인다? 을을 안 붙이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부자라는 것을 알았었다. 을을 붙이네요. 을을 붙이는 거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시오즈 리치하고 희는 동격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동격이 아니라서 보어가 아닌 게 되고 그렇죠. 남은 남은 거니까 목적어절이 되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형용사절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절이 바깥 더 큰 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석해 볼까요? 나는 그를 안다. 메리를 사랑하는. 정말 메리를 사랑하니까? 잘 보세요. 동사가 뭐죠? 밑에서? 러브드죠? 메리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 메리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메리가 사랑했던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주어수로 해서 이게 하나의 절이고요. 메리가 주어고 러브드가 이제 수러브가 되겠죠. 수는 품사 뭘까요? 수는 형사? 그러니까 접사. 예, 접사예요. 보통 관계대명사를 많이 하죠. 관계대명사도 접사의 일종이에요. 만약에 은평이가 처음에 했던 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순이 I know the man who loved 이렇게 되겠죠. 네. 예. 이때는 메리가 러브 뒤에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되는 거죠. 메리를 사랑했던 남자를 얻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부사절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동사가 몇 개 있습니까? 예, 2개 있죠. 2개 있는데 어느 하나는 본동사예요. 문장 전체의 동사를 본동사라고 부르고요. 예. 종소절이 그래서 본동사는 no일까요? loved일까요? no가 되는 거죠. 메리 러브드는 이게 뭘 꾸며줘요? 더 맨을 꾸며줘. 그러니까 주절은 처음부터 끝까지고요. 근데 이 종소절이 뭘 꾸며줘요? 명사를 꾸며줘. 명사가 이 더맨이란 명사를 꾸며줘. 명사를 꾸며준 명사가 뭐라고 그랬죠? 형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용사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 지식을 조합하면은 결과가 당연히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부사절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절이 바깥의 더 큰 절 안에서 부사 역할을 합니다. 부사절 앞에도 역시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가 있어야 돼요. 해석해 볼까요? 나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강에 그 강에서 수영했었다는 얘기죠. 수험인데. 네, 수험. 이것도 워즈가 동사고요. 그래서 아이가 주어고 워저 차일드가 수로죠. 얘는 분사 뭐예요? 저를 이끌고 있으니까 접사죠. 부사절 이끈 접사예요. 웬 워저 차일드 뭘 꾸며주고 있어요? 셈이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부사 절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주어 수라고 이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사구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보 접사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종부절이 크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명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것도 아예 머릿속에 박아 놓으세요. 근데 형용사절이나 그러니까 명사절이나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는 그냥 접사라고 불러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앞에 종속이란 말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접사라고 부릅니다. 형용사절을 이끄는 거면 약간 특이하게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관계대명사님은 관계부사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관계부사나 관계 뭐 대명사를 다 합쳐서 그냥 관계사라고 불러요. 관계사도 접사는 접사인데요. 다른 접사가 좀 틀려요.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접사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접사 역할도 하고 한 가지 역할도 더 해요. 그럼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어쨌든 관계사도 접사의 일종이다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명사절을 이끄는 이 접사는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단계에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